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전이성 골종양에 대해서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이 건강 365 포인트 쏙쏙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전이성 골종양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걸까요? 되게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오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사지가 아프거나 척추가 아프거나 뭐 이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어디선가 전이된 암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뼈로 전이 되면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게 설명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뭐 폐암 치료하든지 또는 유방암 치료하다가 뼈로 전이 됐다고 하면은 그걸 설명할 때 굉장히 안 좋게 앞으로 이제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빈도도 많아졌고 실제로 유방암 환자인데 본인은 치료가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뼈가 부러져서 왔어요. 실제 제 환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 환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설령 뼈로 전이 됐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암치료 과정에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잘하면은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전이성 골종양이 좀 늘고 있다는 이 포인트는 오히려 암 치료가 많이 발전해서 암을 진단받고 생존하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긴 건 또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치료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물론 이제 완치율이 높아지면은 더 좋겠지만 상당수의 암들이 아직 완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거 1, 2년 살았던 분들을 뭐 한 10년 이렇게 살리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기자님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전이성 골종양이 늘어난다는 표현은 조금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암 치료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암 진단받은 유방암이나 폐암도 힘든데 왜 또 뼈로 가가지고 그렇죠. 사실 사람 마음이 정말 오죽할까 싶은데요. 뼈로 전이 되는 건 왜 전이 되냐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왜 뼈로 갔냐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측할 때 두 가지 그 이론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암이 유독 뼈를 좋아한다는 그런 그 씨드라는 그 씨앗이라는 그런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유독 또 뼈가 또 잘 받아들이는 그런 또 암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왜 어떤 암이 뼈로 그렇게 잘 가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건 어떤 암에서 잘 가더라. 특히 어느 부위에 잘 가더라. 그런 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겠군요. 원인은 잘 모르지만. 네. 그러면 이 주로 발생하는 전이 부위랄까요? 물론 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그렇긴 한데 독특한 거는 이제 폐암의 경우만 조금 독특하고요. 나머지 암들의 경우는 주로 골반을 중심으로 몸의 중심에서 가까운 쪽에 많아져요. 골반, 척추, 그다음에 이제 대퇴부라 그래서 이제 넓적다리뼈, 그다음에 상지 이런 쪽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에 다 전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그럴 수 있는데 팔꿈치하고 무릎 이하를 잘 안 넘어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뭐 정갱이 뼈 이런 데로는 잘 안 가는데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주로는 몸에서 가까운 부위의 뼈들에 주로 가는데 제가 왜 좀 전에 폐암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폐암은 이상하게도 잘 넘어가요. 팔꿈치와 무릎뼈를 잘 넘어가요. 그래서 좀 저희 레지던트들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무릎과 팔꿈치를 넘어갔는데 전이성 골종양 같다. 그러면 아마도 폐를 먼저 조사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뼈로 전이 됐다 하면은
환자분들에게는 결국은 가장 우려되는 거는 통증하고 골절인가요? 그렇죠. 통증과 골절. 그 통증은 어느 정도고 골절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증은 환자분들이 얘기할 때요. 진통제로서 도저히 조절이 안 된다. 찌르는 듯한 통증, 특히 밤에 심야 시간대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 통증이. 어떨 때 의심해야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왜 운동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내일 좀 아프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 다음날 아픈 통증을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 암성 통증, 특히 뼈에 생기는 종양의 통증의 특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통증이 오는 거죠.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다가 부러지거든요. 그래 부러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일반 뼈는 왜 부러지면은 수술하고 나면 잘 붙잖아요. 네. 이게 안 붙어요. 붙질 않아서 강제로 저희가 고정을 해놔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또 있죠. 결국은 근데 이제 무조건 뼈로 전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뼈로 전이는 됐으나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파괴도 안 하고 통증도 안 일으키고 그건 그냥 두고만 보도 되긴 되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전이성 골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좀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아주 막 극심하게 뼈를 파괴시키는 스타일의 암이 있어요. 그건 원래 암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면 암 환자분들은 뼈로 전이 됐는지 여부를 좀 미리 검진하기 위해서 뼈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원래 그 치료를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미리 염두에 두고서 뭐 예를 들어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에 대한 그 검진을 계속 하시면서도 주기적으로 뼈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뼈의 상태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되게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치료 과정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심한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전이성 골종양이 이제 발생한 분들의 경우에는 네. 통증 조절이 일단은 그렇게 심하면 이게 조절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뼈를 파괴하는 정도가 미미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경우랑 이거 곧 부러지겠네. 그런 경우랑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방법은 뭐 방선 치료할 수도 있고 또는 약물 치료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고기만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환자마다 좀 달라요. 위치마다 좀 다르고. 이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고 암 생존자가 늘면서 사실 암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전이성 골종양의 빈도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면 사실 보통은 뼈로 전이 됐다 하면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 말기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포인트가 암으로 뼈까지 전이가 됐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이게 약간 좀 알 듯 모를 듯. 저희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암이 전이돼가지고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은 환자나 가족들에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좀 거의 그 말기의 끝에 온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 기법이나 이게 너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치료를 받으면은 또 그냥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오래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가운데는 지금 뭐 6년, 7년이 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일상생활 하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암 치료는 제대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인식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